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의 12강 당알코올과 연관된 질문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시다. 먼저 화제는 당알코올이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제로칼로리 음료라고 마시는 것들에서 단맛을 내는 요소와 관련된 지문이니까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당류, 달콤한 것, 에너지의 원료이기도 하죠. 그 안에는 갖는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기가 하이드록시기로 환원되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당류보다 증가된 수의 하이드록시기를 갖는다. 이쯤 되면 화학을 공부한 친구들은 뭐 익숙한 얘기겠지만 다른 모든 학생들은 뭔 말이야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알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또 이와 연관된 문제가 나오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알만한 거는 하이드록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인 당류와 당알코올을 비교했을 때 당알코올이 일반적인 당류보다 더 증가된 수의 하이드록시기를 갖는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앞에 있는 알데하이드라든가 케톤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게 되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자, 어쨌든 하이드록시기가 늘어나 있는데 당알코올은 당류이니까 기본적으로 당류니까 달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일부 당알코올은 입안에서 시원한 느낌. 두 가지 특징이 있네요. 달다, 시원하다. 당알코올의 화학구조의 일부는 설탕 등에 계속해서 비교하라고 나오죠. 일반적인 당류와 당알코올. 계속 나옵니다. 당알코올과 일반적인 당류, 일반적인 당류와 당알코올, 당알코올과 일반적인 당류와 같은 요소로 되어 있지만 뭐가요? 화학구조의 일부만 같다는 얘기네요. 똑같진 않습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또 다른 일부는 알코올과 같은 요소. 그럼 당알코올은 이름 그대로네요. 화학구조가 당이니까 당과 비슷한 요소도 있고요. 또 알코올이니까 알코올과 비슷한 요소 두 개를 합쳐서 당알코올. 너무 직관적인데? 너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자,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당알코올은 식품에 활용될 수 있다. 뭐 단맛이 나니까요. 활용될 수 있겠죠. 설탕 등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며 장점? 또 장점이죠. 그러면 설탕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됐어요? 일반적인 당류라고 할 걸 설탕이란 말로 바꿔놓았을 뿐 같은 말인 겁니다. 차이점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장점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이다. 가공성이 뛰어나다. 다양한 목적에 따른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세 가지 장점을 얘기했고요. 당연히 출제되겠죠. 장점과 단점 비교되는 대상이니까 출제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일리톨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자일리톨도 당알코올에 포함되는 거니까 화제의 일종인 것이 되겠죠. 자일리톨은 설탕처럼 당도가 있고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당류, 일반적인 당류와 비슷한 점. 고체 상태에서는 구강, 입 안을 구강이라고 하죠. 상쾌감. 앞에서도 시원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시원한 느낌과 상쾌감이 같은 말이냐? 애매하죠.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원하다는 건 촉각이고 상쾌하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감정이죠. 특히 치아 우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식이 무슨 말인지 뒤에 써있죠. 썩는 거예요. 우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생물 무탄수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구강에서 활동하면서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우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겠네요. 자, 어렵는 말이 아니죠. 우식을 유발하는 게 이 균인데 이 균의 활동을 억제함으로 결과적으로는 우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가 썩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최초에 시작된 얘기는 당알코올의 장점이었어요. 안정적이다, 뛰어나다, 다양한 목적에 따른 기능성 식품이다. 그리고 추가로 뭐가 나왔냐면 일반 당류에 비해서 달면서 동시에 치아 우식을 예방할 수 있다. 좋잖아요. 단맛은 느끼는데 이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훌륭하겠죠. 자일리톨 섭취했을 때 구강에서 무탄수균의 활동이 억제되는 과정, 억제까지는 여기 써 있습니다. 억제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정보가 뭐죠? 과정을 지금부터 얘기해 주겠노라는 거예요. 과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아 우식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아야. 그럼 과정이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하나는 치아 우식의 발생 과정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은 이것을 억제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1번 과정과 2번 과정. 1번이 먼저죠. 자, 먼저 1번. 치아후식은 다음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설탕 등의 다시 일반적인 당류예요.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듭 나옵니다. 일반 당류와 당알코올에 비교되죠. 먼저 일반적인 당류죠. 구강으로 들어오면 1단계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또 우리가 단 걸 먹어요. 케이크이 됐든 과일이 됐든 거기에 과일은 넣으면 안 되겠구나. 설탕 같은 일반적인 당류라고 있으니까 설탕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생각해야죠. 케이크라고 합시다. 들어오면 구강에 서식하는 무탄수균이 당류로부터 점착성의 글루칸을 합성하여 치아에 강하게 부착된다. 2단계네요. 무탄수균이 등장했고요. 새로운 개념인 글루칸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글루칸은 점착, 다시 말해 달라붙는 특성이 있고요. 또한 무탄수균은 당류로부터 글루칸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글루칸은 당류에서 온 거예요. 글루칸은 당류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먼저 당류가, 이건 이제 당류는 일반적인 당류가 되겠죠? 얘가 구강으로 들어옵니다. 입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탄수균이 작용해서 이 당류로부터 글루칸을 합성한다. 그러면 글루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점착성이 있으므로 치아에 강하게 부착이 됩니다. 자, 무탄수균이 치아에 부착되면 구강 세균들과 엉켜 치석을 형성하고 3단계죠. 당류가 다양한 산, pH가 있는 그 산, 염산 형성할 때 그 무서운 산으로 분해되어 구강의 산도를 낮추게 됨으로써 구강 내가 산성으로 변해까지가 4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루칸이 세균들과 엉켜서 치석으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류를 다양한 산으로 분해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산이 많아졌으니 구강의 산도가 낮죠. 이걸 주의할 필요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웁니다만 pH라고 하는 건 7이 중성이고요. 그보다 내려져도 산도가 올라간다고 말해야 되고, 그보다 위로 올라가도 마찬가지. 산도는 올라가서 내려가면 산성이 되고 올라가면 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pH가 7이 있으면 7보다 낮아져서 6, 5, 3, 1이고요. 올라가면 9나 10이나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게 중성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고, 이쪽으로 하면 염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알칼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중성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산도를 낮춘다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서 산성, 그래서 여기 대뜸 산성으로 변한다 라고 적혀 있죠. 쌤, 전 이런 내용 몰랐는데요 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초등학교 때도 어쩌면 배울 텐데, 수능을 출제하는 출제자들은 당연하지만 수능에 응시하는 국어 과목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마땅한 상식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문을 씁니다. 이건 평가원 지문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평가원도 딱히 추가로 이 정보를 아마 알려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뒤에 좀 더 뒤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산도는 낮춰지지만 이것이 곧 이 뒤에 등장하는 산성의 세기가 높아지면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7부터 6, 5, 4, 3, 2로 가는 것이지만 그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산성의 세기는 중성에서 점점 더 강한 산성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추론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더 가봅시다. 자, 구강 내 산성의 세기가 높아지면 치아를 구성하는 이 내용 나왔고요. 높아진다 했으니 점점 더 산도가 낮아지는 것이겠죠. 높아지면 치아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이 녹아내리게 돼요. 치아 표면에 미세한 흠집이 되고요. 여기까지 5단계라고 하고 결론이 우식이죠. 정리해볼까요? 무탄수균이 글루칸을 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탄수균이 구강 세균과 엉켜 치석을 형성하고요. 여기는 더하기 세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치솔 형성한 상태에서 당류를 다양한 산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당류를 산으로 분해하고요. 이 분해된 산이 산도를 낮추고, 산도를 낮춘다는 건 구강내가 곧 산성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산성으로 변하면 칼슘이 녹고요. 칼슘 녹아서 결과적으로는 우식까지 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당류가 구강으로 들어오고 무탄수균이 그 당류를 글루칸으로 만들고요. 치아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치석이 형성이 되고 세균가 엉켜서 그 치석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 당류가 산으로 분해되고요. 그 산이 산도를 낮추고 산성을 높이면 이에 있는 칼슘이 녹고 그 녹은 자리로 인해서 치아에 우식이 일어난다. 자, 전부 인과로 꾸며져 있죠? 이 인과가 앞에서 얘기했던 1단계 치아 우식의 발생 과정, 첫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 과정은 뭐예요? 자일리톨을 섭취했을 때 무탄수균의 활동이 억제된다. 그럼 어느 거예요? 얘가 억제되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얘가 억제되면 이 뒷내용이 어떻게 안 일어나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방해되는가? 그런 얘기를 확인해 봅시다. 치아 우식은 다음 같은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이건 한 거구나. 넘어가서 자일리톨 섭취했을 때 구강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일리톨은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5탄당 구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니까. 탄소가 5개라는 얘기인가 봐요. 되어 있어 무탄수균이 분해를 못한다. 아하라고 하지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죠. 분해하지 못합니다. 여기를 A단계라고 할까요? 앞에를 1, 2, 3, 4를 했으니까 구분해서. 따라서 무탄수균은 당을 섭취하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인산화 반응을 거쳐 당을 분해하고 산을 발생시킨다. 그게 여기였어요. 당을 분해하고 산을 발생시킨다. 이런 거였죠.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였네요. 하지만 자일리톨 무탄수균이 인산화 반응을 거치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써 있었죠?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네요. 분해가 안 돼요. 따라서 산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그러면 산도 발생이 안 되네요. 따라서 이렇게 자일리톨은 자일리톨 5인산으로 변환된다.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분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변환된 자일리톨 5인산은 독성이, 그러면 안 되는데, 무탄수균 내에서, 균 내라고 써 있습니다. 공간적인 위치는 과학기술에서 늘 중요합니다. 이건 과학지문이니까 공간이 중요하죠. 내에서 자일리톨과 독성이 없는 무기인산염으로 분해되고, 여기를 C라고 보고요. 자일리톨은 무탄수균의 세포 밖으로, 여기가 밖이네요. 그러면 무탄수균 내와 밖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세포 밖으로 배출된다.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무탄수균이 자일리톨을 봤어요. 그러면 무탄수균은 자일리톨 분해를 못합니다. 따라서 무탄수균 들어온 게 자일리톨이죠. 그럼 얘는 무탄수균과 만나긴 했는데 분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일리톨 5인산으로 변환된다. 그래서 자일리톨이 무탄수균과 만나면 얘가 자일리톨 5인산이 되고요. 자, 이 5인산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균 내에서 자일리톨과, 그러니까 이 5인산이 다시 자일리톨, 이렇게. 그 다음에 무기인산염, 이렇게 2개. 얘는 지금 독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성이 없는 무기인산염으로 분해되고, 자일리톨은 무탄수균의 세포 밖으로, 그럼 얘는 무탄수균 바깥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 여기까지는 지금 무탄수균의 내부, 아니고 밖이라는 얘기예요. 배출되는 건 자일리톨이 배출이 됩니다. 얘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자, 이 상태인 거예요. 배출된 자일리톨을
얘가 들어갔다가 도로 나왔습니다. 자, 무탄수균 밖으로. 그러면 무탄수균이 당류를 여겨 다시 섭취 하고 또 먹는데, 먹어봤자 인산화 반응을 하고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 반복하면서 에너지는 여전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분해가 안 되니까요. 분해 못하고, 얘처럼 분해 못하고 계속 이 5인산으로 바꾸기만 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나갔다가 무탄수균이 단 거다 하고 뱉은 걸 또 먹고, 뱉은 걸 또 먹고, 뱉은 걸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에너지는 못 얻고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활동성이 점차 떨어집니다. 자, 이거 뭔가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불쌍하진 않죠. 왜냐면 얘가 치아 의식을 유발하니까. 자, 일틀은 무탄수균이 산을 만드는 것. 여기 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방해하여. 그러면 요렇게 세모칸을 줍시다. 이걸 방해하는 거니까 치아의 우식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일틀은 한마디로 분해가 안 되고 그냥 순환만 될 뿐 이 이후 과정, 여기부터 이쪽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자, 자일리톨은 구강에서 타액의 활비를, 또한이라고 했으니 다른 내용인 거죠. 타액은 침이에요. 침이 막 많이 나와요. 자일리톨 껌을 씹으면 침이 나오는 그런 것이겠지. 구강 내의 산도가 중성이 되면 왜 중성이 될까요? 아까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pH가 7이었다가 이쪽으로 점점 떨어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산이 안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슬금슬금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중성이 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액에 녹았던 칼슘이 아까 여기서 녹았잖아요. 산성이 되니까 칼슘이 녹았단 말이야. 케이크를 먹고 설탕이 들어간 걸 먹으면. 근데 이게 타액에 녹아있던 칼슘이 다시 범낭질, 뜻 써있죠. 치과 많이 가는 사람은 아마 알고 있겠죠.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그 부분과 다시 결합하게 되어 미세하게 우식이 일어난 부분을 보고 난다. 어머나 깜짝이야. 어머나 깜짝이야. 야, 이런 자일리톨 먹으면 치아 우식이 복원된다니. 이럴 수가요. 그래서 중성으로 가면 이 녹았던 칼슘이 도로 치아에 다시 돌아와서 우식이 복원된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른 얘기에 지금부터는 한편 당알코올이 식품에 활용되면 건강 측면에서 설탕 활용할 때보다 다양한 기능. 자, 어때요? 또죠? 1문단부터 계속했던 말이 또 나와요. 당알코올과 일반적인 당류의 차이점. 근데 여기도 지금 당알코올이 더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당알코올은 설탕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요. 어머 너무 좋아요. 칼로리 낮은 거는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일 아닙니까? 체내 분해율도 낮고 흡수율도 낮아요. 이렇게 되면은 먹어도 몸에서 분해 흡수 안 되니까 그냥 나가겠죠. 따라서 에너지화 되는 정도가 낮습니다. 너무 좋네요. 내가 개인적으로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이 내용을 읽으니까 기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집니다. 당알코올 쫓아다녀야겠어요. 용해도도 낮은 편이다. 녹는 정도도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체내 흡수가 설탕보다 매우 천천히 이루어져서 느리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가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 덕분에 건강이 유지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의 경우에 영양 과잉 상태, 물론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 과잉 상태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게 너무 좋아 보이는 말이죠. 에너지가 금방 흡수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것도 완전히 흡수되지도 않으니까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여기 돌아가 볼까요? 다양한 기능이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에서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칼로리가 낮다. 분해도 흡수도 안 되고 천천히 되고 흡수가 완전하지 못하게 되면 느리게 되므로 이런 모든 기능,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합쳐가지고 다양한 기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왜 강조하고 있냐면 이게 뒤에 출제가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소르피톨 등의 일부 당알코올은 고농도 결정 상태일 때, 고체란 얘기죠.
입안에 넣으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입안을 상쾌하게. 어머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상쾌하단 말은 시원하다는 말과 비슷하게 쓰였네요. 왜? 여기 흡열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을 빨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럼 열을 빨아들이면 그 주위가 시원해질 거 아니에요. 상쾌하다는 말은 이 지문에서는 시원하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치약에 쓴대요. 들어본 것 같아요. 치약에 소르비톨 어쩌고 하는 거를 들어본 것도 같고 읽어본 것도 같습니다. 마지막, 당알코올이 함유된 식품 섭취했을 때 대부분은 신체 내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당알코올에 민감한 경우에는 위장장애, 그러고 보니 기호를 잘못 매겼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위장장애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미 하고요. 일시적이니까 며칠 지나면 적응하게 되어 이런 현상은 감소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쓰여있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당알코올류를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는 아직 제대로 보고된 게 없긴 하니까 여러분 이 지문 읽고 무조건 당알코올 마구마구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문에서는 좋은 점만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먼저 1번 옳은 걸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좀 보시면 여러 사례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활용 가능성을 도출한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거지 이 글에서 도출된 무언가는 따로 없습니다. 다음 2번 원급하고 치아의 우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까지는 써있지만 한계를 제시하진 않았고요. 3번 다양한 기능 소개하고 기능별로 알코올을 먼저 주의해야 할 점 마찬가지 이런 말은 안 나와 있고요. 더구나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 있다 했지만 그것도 금방 회복될 뿐더러 기능별로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4번 일반적인 당뇨와 진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 말은 정확히 나와 있죠. 각각이 포함된 식품 섭취 과정 발생하는 부작용. 글쎄요, 일반적인 당뇨가 포함된 식품 섭취 과정 발생하는 부작용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특성을 바탕으로 치아 후식이 예방되는 과정 여기 있죠? 이게 예방되는 과정이고요. 당알코올을 활용할 때 기대 효과, 섭취할 때 나타나는 현상, 위장장애. 물론 현상은 현상이니까요. 회복은 가능하지만. 자, 이렇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걸 고르라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활용된 식품의 종류요? 식품들의 장단점이요? 그냥 없죠. 너무 쉬운데? 이게 답이 맞나? 2번을 좀 볼까요? 당알코올이 일반적인 당류와 구별되는 화학 구조의 차이점 말했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이드록시기가 어쨌든 많다고 하니까 그거밖에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풀립니다. 이걸 더 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3번 시원한 느낌을 주는 이유는 흡열 반응. 4번 발생 현상 위장장애. 5번 산도를 낮추어 산성으로 변해된 이유는 여기 이 부분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점점 산소로 변하는 이유는 무탄수균이 치석으로 달라붙어서 당류를 산으로 분해하니까. 그래서 산도가 낮아지고 그 말은 결국 pH가 낮아지고 산성이 더 커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다음 3번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냐면 기억은 당알코올, 니은은 설탕이네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시간 내내 말했었죠? 두 가지 비교도지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당알코올이 칼로리 낮고 에너지 변화의 양이 적다. 오케이. 그럼 당알코올을 활용하면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다. 설탕에 비해서 안정적이란 말 또한 지문에 나와 있었고요. 3번 당알코올은 설탕에 비해 흡수가 천천히. 오케이. 4번 설탕은 당알코올과 달리 니은과 기억이 지금 순서가 이렇게 써있죠. 가공성이 뛰어나 라는 말은 당알코올이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바꿔야 될 테니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틀린 거 찾는 문제니까요. 5번 선지
구강에 들어갔을 때 무탄수균이 섭취한 이게 함정이죠. 섭취는 둘 다 합니다. 얘도 설탕을 먹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얘도 설탕을 자일수를 먹어서 이런 일을 벌이지만 차이점은 이 부분까지 가는 게 설탕이라면 무탄수균은 분해가 안 되고 자일수를 분해를 못하고 배출했다가 또 먹고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섭취하는 건 맞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5번이 정말 매력적인 오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잘못된 걸 고르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답이 이제 정경을 받고 있어요. 의사로부터 설탕을 단 음식을 먹지 말아라. 왜냐면 치아 표면에 우식이 생겼다. 치과 의사한테 혼난 거죠. 설탕 대신 당알코올을 섭취해라 라고 하는데요. 얼마 뒤 재검진했더니 우식이 복원되었어요. 이런 일이 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탕을 안 먹으면 치과에서는 좋아하겠죠. 자, 1번 우리가 지금 틀린 걸 찾고 있죠. 자일리톨은 무탄수균이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하는 과정을 말했죠? 흡수해서 5인산으로 바꾸고 그걸 둘로 분해한 다음에 얘를 배출해서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얻지 못하는 과정의 반복. 정확하네요. 2번 설탕을 통한 음식은 무탄수균이 글루칸 형성하여 치아에 부착. 글루칸 형성하여 요거 점착성. 3번 단 음식의 자일리톨이에요. 설탕이 아니고요. 무탄수균이 섭취하면 무기인산염이 배출돼요. 자, 정말 멋진 선지죠. 자, 자일리톨, 독성, 무기인산염, 배출 다 있지만 어디가 필요한지 바로 알겠죠? 다 있는 말로 구성되었으나 자일리톨이 배출되는 것이지 무기인산염이 배출되는 것은 아니죠. 이 문제를 물어본 학생이 꽤나 많았어요. 이게 왜 3번이 왜 정답이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많은 용어들이 다 등장하고 심지어 배출까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겹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는 단어들, 지문 속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배출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배출되는 주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혼동을 유발했죠. 이거는 평가원도 좋아하는 출제 방식입니다. 지문 나온 내용 그대로 선지를 구성하고 그 선지 중에서 일부만 바꿔서 정답이나 오답 선지를 구성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렸다면 평가원 문제 유형을 틀린 거니까 조금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4번 갑이 섭취한 음식의 당류가 다양한 산으로 분해된 것. 여기 있죠? 된 것은 우식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 그렇죠. 이거는 예로가 되면 이 과정 거쳐 우식이 생긴다 그랬지 유일한 이유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유인 건 맞으니까 4번 선지는 이유 중에 하나. 오케이. 자일리톨은 타액의 분비를 도와 구강 내 산도를 이 말이 재밌죠. 여기서 변화시킴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내려간다가 아니라 거꾸로 중성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러나 변화는 맞긴 맞잖아요. 변화라는 말은 늘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르고 내림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변화시킨 게 맞고 우식이 복원된다는 것도 올바른 선지. 자, 끝났나요? 5번 문제가 있는데 5번이 여기 있구나. 깜짝이야. 자, 5번 A 아까 말했죠?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말하자면 건강의 측면에서 설탕을 활용할 때보다 식품에 쓸 때 다양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뭐였는지는 아까 열심히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옳은 걸 고르라 했으니 2번 선지에 분해율도 낮고 흡수율도 낮다라는 게 그나마 A와 연관된 선지이고 134고 왜 안 좋을까요? 1번은 당알코올이 식품에 함유되면 당알코올의 화학 구조가 설탕과 다르다. 함유되는 과정에서 달라진다고요? 처음부터 달랐죠. 왜 달라집니까? 애초에 달랐던 거잖아요. 다음 3번 당알코올이 함유된 식품의 성분들은 체내에서 인산화황 과수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듯합니다. 이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나도 흡수가 안 돼요. 선지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당알코올. 식품에 들어가죠. 성분. 당알코올의 성분이라고 하면 이 선지에는 그래도 잘못은 없을 건데 당알코올에 함유된 식품의 성분들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그럴 리 없겠지만 김치찌개에 아니 그냥 생각만 4~1리터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김치찌개의 김치, 두부, 돼지고기의 성분이 바뀌어요? 그런 말은 안 했잖아요. 당알코올의 성분들이면 그나마 이어진 내용과 상관이 있는데 당알코올에 함유된 식품의 성분들이 갑자기 왜 흡수가 안 됩니까? 당알코올은 흡수가 안 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선지이지만 너무나 잘 속아 넘어가기 쉬운 선지이기도 하죠. 당알코올은 흡수가 안 돼요. 맞아요. 하지만 당알코올에 함유된 식품의 성분들이 왜?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전혀 지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잘 만든 선지죠. 정말 잘 착각하게 만든 선지예요. 자, 4번. 입안으로 들어가면 산을 생성하지 못함으로써 음식의 분해. 산을 생성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맞아. 이것도. 이거는 생성되지만 이건 안 되니까. 그러나 식품이 들어갔는데 왜 식품이 분해가 안 됩니까? 분해는 되죠. 당알코올은 분해가 안 되지. 음식 전체가 분해가 안 된다고요? 음식의 성분이 변한다고요? 그렇진 않죠. 5번. 일부 당알코올은 일반적 당류에 비해 많은 하이드록시가 붙어 있어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 단맛을 내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단맛은 내죠. 3, 4, 5번 선지가 전부 멋진, 5번 좀 그렇고 3, 4번 선지 되게 멋진 선지들이죠. 어디에서 착각을 하는지를 잘 찾아가지고 거기에다 착각될 만한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